안녕하세요. 실전 투자자 경매하는 직딩 아빠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낙찰 못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 5가지입니다. 경매는 사람에 따라서 입찰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똑같은 글을 읽어도 영화를 보아도 거기서 느끼고 얻는 가치가 모두 다르듯이 경매 투자도 똑같은 책과 강의로 공부를 해도 각각의 사람마다 낙찰을 받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직접 경매 투자를 하고 교육을 하면서 계속 패찰만 하는 사람들에게서 보고 듣고 느꼈던 부분들을 5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앞으로 경매 투자의 올바른 방향을 결정하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 불필요한 공부에 시간을 활용한다. 낙찰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경매 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게다가 그 공부가 투자자가 돈을 버는데 상관이 없는 내용이라면 아까운 시간만 보내고 있는 셈입니다. 물건 검색을 하면서 수익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이론적인 권리 분석이나 법리 등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물론 최소한의 경매 공부는 해야 합니다. 무엇이든 기본을 갖춰야 시작을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경매 투자는 당연히 자산을 늘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돈 버는데 꼭 필요한 공부만 하면 됩니다. 불필요한 공부와 부분은 과감하게 넘어가고 실질적인 방법을 알아가려고 노력해야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권리 분석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마스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간만 잡아먹을 뿐 결코 실행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경매 공부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소유자가 점유한 물건이나 말소기준 권리보다 뒤에 전입한 임차인이 있는 물건으로 입찰을 시작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런 물건은 안전하고 권리 분석이 1분도 채 걸리지 않으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낙찰받아 한 사이클을 경험해 보시면 실전을 위한 권리 분석이 눈에 들어옵니다. 교재 연구하듯이 권리 분석에 대한 개념과 절차들을 먼저 공부하다 보면 실전에는 필요 없는 부분이나 심지어 해당 경매 법원 직원들조차 모르는 내용까지 그렇게 불필요한 부분들을 학습할 염려가 있습니다. 제발 써먹지 못할 공부를 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법을 잘 아는 사람보다는 물건의 포인트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낙찰의 결과를 얻습니다. 많이 알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알고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많이 알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알고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2. 실행하기도 전에 걱정부터 늘어놓는다. 낙찰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낙찰도 받기 전에 많은 부분을 걱정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출, 명도, 수리, 임대, 매매 등등에 대해서 말이죠. 낙찰받고 명도하러 갔는데 험상궂은 사람들이 있고 너무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고 심지어 칼을 들고 나오고 등등 아주 과거에도 있을까 말까 한 이야기들로 걱정이 앞섭니다. 예전에 민사집행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지금의 인도명령 제도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버티기 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저런 일들이 발생할 수는 있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명도를 해왔지만 부동산을 인도받지 못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거 없이 떠도는 이야기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명도는 끝나기 마련입니다. 법은 낙찰자 편이니까요. 이 물건에 입찰해서 덜컥 낙찰받으면 수리비로 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앞서면 어떤 곳에도 한 걸음 내디딜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적절한 수리 비용을 책정하고 나서 낙찰받게 되면 그 후에 수리비를 알아봐도 충분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낙찰을 받으면 받을수록 수리비는 점점 적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 눈앞에 낙찰 물건이 있어야 수리업체도 열심히 알아보게 되고 협상도 적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미리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누구나 각자의 걱정, 불안,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특별해서 그런 것들을 혼자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실행한 후 경험을 통해서 걱정을 통제하도록 만드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걱정하는 것보다는 실행 후에 문제가 있다면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훨씬 가치가 있고 발전적인 모습입니다. 3. 경매 물건 검색만 하고 정작 조사는 하지 않는다. 혹시 경매 사이트에 관심 물건만 가득 담아놓고 물건에 대한 조사 및 현장 방문은 밀어놓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낙찰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조사와 분석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건을 선택하고 권리 분석이 끝났다면 낙찰을 받고 수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입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낙찰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매 투자에서 물건을 파악할 때 현장 조사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들 언급합니다. 전반적인 입지를 보면서 주변 인프라, 상권, 행정, 교육 등이 어떤지를 조사하여 그 물건에 대한 가치를 파악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시세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현장 조사의 목적입니다. 예전에는 물건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여러 정보를 수집하고 다녔지만 요즘은 굳이 현장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 지도를 활용하면 주변 인프라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가능한 온라인으로 대부분의 정보를 모은 후 그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의미로 현장에 가고 현장에서만 꼭 파악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보고 옵니다. 그만큼 조사가 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특히 물건을 대충 훑어보고 나서 한두 번 낙찰의 행운이 따른 사람들에게는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하게 나타납니다. 경매 투자는 분명 노력 대비 큰 수익을 안겨주지만 노력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조사를 게을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조사와 현장 방문의 결과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지 않아서 실망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고 나면 괜히 왔나 싶을 때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실제 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차곡차곡 정리하면 경매 투자의 큰 자산이 됩니다. 이렇게 해야 실력이 향상되고 나아가 패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4.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물어볼 사람부터 찾는다. 낙찰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게 뭐지?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기 바쁩니다. 적어도 스스로 한번 찾아보지도 않고 일단 물어보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학창시절로 돌아가 봅시다. 수학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에게 물어봅니다.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었던 친구 덕분에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똑같은 문제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과연 이 학생은 그 문제를 풀 수 있었을까요? 지난번에 막혔던 부분에서 또 모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반면에 막히는 부분이 생기면 관련된 파트의 내용을 찾아보고 공식에도 대입해 보고 풀었던 비슷한 예제들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하나하나 모르는 부분을 헤쳐나갑니다. 비록 시간은 더 많이 걸리겠지만 후자의 학생은 시험에 같은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풀 수 있을 겁니다. 경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잘 설명해주고 그때 이해를 했다 하더라도 직접 해보지 않으면 다시 기억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아직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한 것입니다. 물건 검색을 하다가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찾아보고 해결하면 된다는
마음을 먹으세요. 결과적으로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노력했던 과정은 고스란히 남아있어서 경매투자 수익이라는 나무의 자양분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경매가 돈이 된다는 말에 전문가라는 사람에게 돈을 맡기고 컨설팅까지 의뢰합니다. 결코 남이 여러분의 돈을 벌어다 주지 않습니다. 지금은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투자는 내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결정은 본인 스스로 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말을 아무 필터링 없이 따르지만 말고 참고해서 응용하려고 해보고 작은 것 하나라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투자자는 문제가 있다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5. 100% 확실한 물건만 입찰하려 한다. 낙찰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내가 관심을 가지고 조사한 물건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산술적으로 계산이 정확해야 입찰이 가능합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느끼는 것일 뿐입니다. 100% 완벽한 물건은 없습니다.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기 마련이니까요. 확률적으로 리스크가 적고 그에 대비 비교적 수익이 큰 투자가 경매입니다. 입찰을 망설이게 했던 물건의 부족한 부분은 경매 낙찰 후의 과정을 진행하면서 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낙찰받으면 예상했던 데이터가 모두 정확히 맞아 들어가는 일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생각했던 대체, 생각했던 예상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찰받고 나면 이런 비용들을 최저로 맞추려고 노력하면 그렇게 만드는 것이 어렵지 않게 가능합니다.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낙찰 후에는 여러 전문가들이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대출 상담사가 알아서 좋은 조건의 대출을 알아봐주고 법원의 법적 절차가 명도를 해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며 임대와 매매는 부동산 중개사분들이 아낌없이 도움을 주십니다. 낙찰자가 물어줄 돈이 없고 수익이 날 수 있다면 입찰하면 됩니다. 수익률 계산에서 부대비용이 100%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100% 확신이 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100% 확실하다고 느껴지는 물건은 경쟁자들이 많아서 좋은 가격에 낙찰받을 확률이 낮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보기 좋지 않은 물건이라도 내 눈에는 좋아 보일 수 있는 물건을 보는 관점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야 낙찰에서 수익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낙찰 못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 5가지. 1. 불필요한 공부에 시간을 활용한다. 2. 실행하기도 전에 걱정부터 늘어놓는다. 3. 경매 물건 검색만 하고 정작 조사는 하지 않는다. 4.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물어볼 사람부터 찾는다. 5. 100% 확실한 물건만 입찰하려 한다. 왜 낙찰을 못 받는 것일까? 내가 하고 있는 경매 투자 방법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이런 의문을 스스로 가져봐야 합니다. 모든 일은 효율적으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발전이 있습니다.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는다고 해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은 아니듯이 무조건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방향이 제대로 맞는 것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1년 전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이 변화가 있나요? 발전된 모습인가요? 그렇지 않다면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핸들을 꺾어보세요. 오늘 내용을 참고해서 또 다른 길로 시동을 걸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낙찰되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단 먼저 캡슐에서 탈출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여기서 캡슐이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생각과 시스템이다.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프레임워크는 캡슐을
안전한 은신처로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폐차를 벗어나게 해주지는 못한다. 당신이 경매를 시작하고 긴 기간 동안 낙찰받지 못했다면 그건 당신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이다.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